그러면서 저는 이제 프랑스가 라틴 그잖아요. 이게 라틴 아메리칸 그야말로 라틴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하지 말자. 유교의 쩌들은 유교 고의로 길러진 저는 이 말이 너무 참신한 거예요. 프랑스는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인데 코스타리카는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하지 말자.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운 거죠. 우리의 규제적 원리는 이런 거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미리미리 해둬라.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죠. 문활력적으로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죽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일을 괜히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할 걸. 행사학 연구소니까 뭐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이 일을 좀 덜 할 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할 걸.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진정성이나 성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의 코디피케이션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벗어나는 게 한국 사람 가능할까? 아래 세대 분들은 될지도 모르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실하기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성실이 불성실의 한 형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니체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너의 부도덕성만이 아니라 도덕성을 부끄러워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네가 새로운 세계에 도달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말 진짜 공감하는데 니체 좀 전에 그 말. 성실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 성실하기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성실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시킨 대로만 조건화된 대로만 하면 돼요. 성실에는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건 성실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성실 안 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한지, 이 성실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를 아는 게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조건화가 돼서 성실하지 않을 때 너무 불편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고 그게 매번 장점인 것처럼 얘기하고 분명히 장점인 부분도 있는데 한국이 세계에 자살률 1위 온갖 나쁜 지표가 1인데 거기에 이게 연관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고. 뭔가 분명히 문활력적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카시아누스에게나 거의 동일한 용어로 잡아야겠다. 그러나 에바그루스와 카시아누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 대한 해석학적 태도, 즉 내관상 결백한 사유 내에 있을 수 있는 유격을 해독하고 신으로부터 오는 유격과 악마로부터 오는 유격의 식별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 성역사 4권 육체 고백 후보가 다 쓰고 죽었는데 사후 출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가 결국은 출판돼서 우리나라에 번역됐죠. 내용이 이거예요. 초기 기독교에서 어떻게 성욕 그 자체,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아이를 낳을 목적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된다. 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코끼리 예를 들고 하는데 에픽테투스에게는 다른 것이 관건인데 요컨대 표상된 사물에 의해 충격을 받거나 동요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불교처럼 보여요. 이런 의미에서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학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소피스트들의 도전들로부터 영향받은 통제 훈련을 추천합니다. 이 통제는 타인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통제.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던지는 대신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여러 유형의 상황들을 설정한다. 즉 어떤 사람 아들이 죽었다. 대답.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 상속분을 박탈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불행도 아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고 불행이다. 그는 그것을 용감하게 참아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여해야 될 일과 관여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거죠. 뭐라 그러죠? 그래서 낄낄빠빠. 낄낄빠빠 맞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오지랖이라고 하죠.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당연히 후보가 알고 하는 얘기인데 저기 그 제가 다 하고 시간이 나오면 보도록 하죠. 자, 표상의 통제는 외관의 뒷면, 대면에서 주체 자신의 진실인 숨겨진 진실을 해독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치 분석이 아니라 억압된 진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주체는 제시되는 바 그대로의 표상 내에서 조금 질병, 보통 정치 생활 등과 관련된 참된 원칙들을 발견한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보고 있는데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학과 정신분석에 대한 안티테제의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낸 진실을 해독하거나 은폐한 걸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보고 있는데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환기를 통해 이런 원칙들에 부합 행동할 수 있는지, 이 원칙들이 플루타르코스의 은유에서처럼 정념들이 포효하자마자 즉시 나타나 정념들을 잠재우는 스승의 목소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넷째 줄 통제 훈련, 자기 셀프 컨트롤, 그 능력을 배우는 거죠. 철학학교에서. 4번 이 모든 수련의 최정상의 멜레테 타나투, 죽음의 명상 혹은 훈련이 발견된다. 죽음의 명상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상기하거나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이 명상은 삶 속의 죽음을 현재화하는 법칙. 다른 모든 스토아주의자들 가운데 세네카가 이 실천을 가장 많이 수행했다. 이 수련은 매일매일을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제가 죽으면 오늘 이 수업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통장 적금이나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누구를 주거나 뭘 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의도는 뭔지 알겠죠. 오늘을 살아라, seize the day, carpe diem, 메멘토 모리 뭐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거. 세네카가 제안하는 이 수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시간의 주기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설정된 상황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여명에서 황혼까지의 하루의 순간들은 한 해의 계절들과 상징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계절들은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인생의 시기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순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초봄이야. 그럼 정말 좋을 텐데. 저는 늦가을, 초겨울 이제 막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을이 많은 여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네카의 몇몇 서신에서 환기된 죽음의 훈련은 인생의 긴 지속을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으로 여기고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는 데 있다. 매일 아침 인간은 인생의 유학에 있어야 하지만 저녁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여기면 하루 동안을 살아야 한다. 이게 되나? 이게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삐뚤어진 방식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나는 살았다. 오늘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단 말이죠. 저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불교를 믿으셨는데
몇백 년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불교를 믿으셔서 아버지도 호의적이시고 전부 종교가 없는데 불교의 되게 좋은 점은 그 절에 가자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보고 절에 가자거나 뭐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제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궁금하고 되게 호기심이 있고 호의가 있어요. 좀 불교 수업도 많이 듣긴 했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희 어머니가 전생에 뭐 인도에 공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 전생을 잃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전근대적인 고대적인 미신을 믿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문화의학을 모를 때 막 20살 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노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럴 때 화가 나시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셨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니?" 그 인제 재범무화를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윤회에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네카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말이 돼. 오늘 저의 건강 컨디션은 제가 지난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지난 10년 젊은 시절에 살아온 그 정확한 반영이에요. 그 속이 지지가 않잖아요. 어제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불규칙적으로 살고 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고 속이 편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몸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았으니까 무지해서 그랬든 뭐 욕망에 젖어서 그렇든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을 못 한다. 그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윤회를 태어나기 전으로 끌고 가면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여태까지 살아온 네 행동의 생각의 축적의 결과라고. 그 실현된 거라고. 그럼 완전 설득되고 제가 고등학교 같은 데 특강 가면 뭐 자주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끔 가면 학생들한테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그러면 학생들이 다 "네 싫어요." 그러면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 여러분 수능 성적 궁금하죠?" "네." 그러면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성적 그대로 나올 거예요. 뭐 거의 틀림없잖아요. 뭐 컨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초급지나? 그 뿌린 대로 거두리라 같은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 단위를 던생 막 이렇게 가면 제가 못 믿겠는데 내일 저의 건강 상태는 오늘 하게 달렸고 오늘 건강 상태는 어제까지 한 거에 달렸고 라고 생각하면 윤회 사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하루를 인생으로 치면? 그래서 그런 식의 담론 효과를 발생시키네? 생각도 했죠. 세네카는 12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고 도덕적 완성은 매일매일을 상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을 포함한다. 명상용 7권을 쓸 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와 동일한 유형의 수련을 사유했다. 일반적으로 의견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예상하는 바를 단순히 표상하거나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고 확신해 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명상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죽음에 대한 명상은 예견을 통해 인생에 대한 회고적 시선을 던질 수 있게 해 준다. 누가 그랬지? 그 친이란 사람 누가 그랬지? 왜 친일했냐고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거기 법정에 끌려서 친일을 왜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줄 누가 알았까? 저는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 줄 알았으면 친일을 안 했겠죠. 하다가 바꿔 탔겠죠. 처음부터 안 했거나.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회고적 시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 각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죽음은 노동에서 노동자를 사로잡고 항해에서 선언을 엄습한다고 에피크테토스는 말했다. 너는 어떤 일에서 사로잡히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세네카는 죽음의 순간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취할 도덕적 진보를 가늠하는 순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마르게리트 유르스나르가 쓴 진짜 걸작 소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5현제 중에 하나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팩션으로 엮은 건데 그 헬레니즘 시대를 지금 헬레니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책이 헬레니즘 시대를 다루니까. 헬레니즘 시대를 마르게리트 유르스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폴로의 신들은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신은 도착하지 않아서 인간이 신들이었던 시대. 그 정말 정확하고 멋진 표현. 자 보세요. 세네카가 죽음의 순간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취할 도덕적 진보를 가늠하는 순간으로 생각한다. 인간이 신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우스도 없고 그리스도도 도착하지 않은 시대예요. 이 3,400년. 26번째 서신에서 세네카는 내가 할 수 있었던 도덕적 진보에 대해서 난 오직 죽음만을 신뢰할 뿐이다. 내 자신의 심판관이 되어 내 입술과 마음에 독이 있었는지 인식하는 날을 기다린다. 고 쓰고 있다. 이 맹자가 천만인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내 마음과 하늘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고 되게 비슷한 휴머니즘적 사유죠.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던 책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테렌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극작가가 책을 쓰잖아요. 테렌티우스가 로마의 극작가인데 거기 더 유명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 중에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에리 프롬이 자기 자서전에서도 썼지만 마르크스가 자기 딸이 학교에서 아빠한테 뭘 받아와 했는데 거기 인생 좌우명을 쓰라는 난이 있는데 막스가 그걸 써놨거든요. 그게 테렌티우스의 말인데 호모 알리에눔 푸토 호모 니힐 알리에눔 푸토 또 뭐가 있나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인간이 바보라면 나도 바보고 인간이 어리석으면 나도 어리석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나도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이 죄인이라면 나도 죄인이고 인간이 그리스도라면 나도 그리스도고 같은 식으로 오지랖 그 자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의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에픽테토 사판 이런 식으로 했죠. 그거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인간의 일이 전부 다 나의 일이라는 식으로 그 연극에 보면 그 오지랖을 떠는 주인공이 그 말을 하거든요. 이게 휴머니즘의 코스모폴리탄적 정신이라는 거. 그래서 에픽테토스나 스토아파가 세계 시민주의를 말하지만 이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테렌티우스가 그런 식으로 확장한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그 말을 인용했고 에리 프롬이 사실은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자기 자서전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히틀러와 함께 사륙했고 스탈린과 함께 또 어떤 일을 했으며 부처와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